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PDCA 사이클에 대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고, 또 그에 따른 또 문의가 또 좀 많았어요. 주로 어떤 문의가 있었냐면 이제 PDCA 사이클만 저희가 학습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 접하기 위해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그 PDCA를 베이스로 그 위험 관리를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험 관리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이 계속 잠기네요. 위험 관리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DOA 산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가 적당할까? 어떨 때니까 그러면 위험을 전가하는 게 적당할지? 그런 질문도 있어가지고, 오늘의 포커스는 약간 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좀 이해가 쉬울까 하다가 그냥 위험관리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웬만한 거는 다 지난 시간 했었으니까 그건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갑자기 목이 그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보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지금 한번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녹음을 했는데 저장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맥을 쓰다 보니까 이 전화가 한번 중간에 오면은 이 맥에서 울려요. 그래서 좀 많이 그것 때문에 오류가 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을 더 절약하기 위해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깊게 심층적으로 머릿속에서 다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이게 녹음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내공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내공 진짜 없거든요. 그냥 저는 내공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습을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른 길로 가시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학습을 저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 보세요 하고 안내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뭔가 좀 저 사람 내공 있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공 너무 없어요. 오죽하면은 제 이 시간이 절반이 수다예요. 예, 내공 너무 없어요. 그냥 약간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냥 서로 같이 으쌰으쌰 막 으쌰으쌰 하면 좋잖아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학습하는 게 목적이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좀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피드백 주시면 제가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틀린 부분은 없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근거 없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많이 머릿속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그 PDCA 사이클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수용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잡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과감히 X를 눌러서 끄시면 돼요. 왜냐면 그분은 내공이 저보다는 높으신 분이니까 이걸 굳이
보셔서 시간 낭비를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그림이 뭔가 알 것 같으면서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한번 끝까지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 프로세스인데 어떤 프로세스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보안 심사든 어떤 거든 PDCA, 제가 지난 시간부터 PDCA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글씨는 안 써져요. 이 플랜 단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플랜 단계가 관리 계획 체계예요. 그래서 보안 심사할 때 결함을 잡고 말겠어. 심사원분들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결함이 보이면 잡죠. 근데 굳이 안 보이는데도 결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심사의 목적은 PDC예요. 어떤 이 도달점을 달성하기 위해 이 갭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결함에 대해서 이행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그래서 이 갭 차이를 줄이는, 이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심사의 목적이에요. 이게 PDC의 목적이고. 근데 또 방금 다시 녹음을 다시 또 하는데도 또 떨리네. 네, 많이 떨려요. 그래서 주어가, 제 특징이 주어가 없어요. 갑자기 이거 말하다가 열로 가고 여기 말하다가 다시 열로 오고 스킬이 많이 부족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를 드릴까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한번 이렇게 1분 보여드리고 버리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한 두세 번 재탕하려고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은 뒷편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습의 포커스는 이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끝까지 가셔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 자체가 결국에는 제가 플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계획 단계. 가장 중요한 게 뭐 결함이 많이 나오겠죠. 결함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결함이 나와요. 근데 경부 결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부 결함은 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이 중부는 큰 결함이에요. 근데 이 중부 결함이 나오는 항목이 관리체계예요. 지금 결국에는 관리체계가, 왜냐면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거는 보고한 것도 없고 증적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PDCA 사이클이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이 심사를 왜 굳이 돈 내고, 왜 한두 푼 하는 돈도 금액도 아닌데. 그래서 중부 결함이 떨어지는 항목이에요. 다시 또 말이 자꾸 또 쓰려고 하는데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번 시간에는 포커스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에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거에 추가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학습해 보시죠. 지금 이건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관리 계획서거든요. 이 목차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위험관리 계획서는 제가 안 만들었어요. 저희 협회 회장님께서 만드신 문서에 이 목차 부분을 제가 따왔거든요.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을 따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 안에 내용은 고객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이 목차만 따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목차를 왜 따왔을까요?
이유가 있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목이 지난 시간에 위험관리 전략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잠깐 보고 오셔도 되고요. 뭐 번거로우신 분은 그냥 이거 보셔도 돼요. 제가 위험관리 계획에 범주를 안내를 드렸거든요. 먼저 위험관리 글 안 써지니까 뒤에만 여기는 다 위험관리예요. 그냥 뒤에 글자만 쓸게요. 위험관리 전략 계획을 짜야 된다. 그리고 위험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위험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정보 보호를 산정해야 된다. 정보 자산. 네, 정보 자산을 선정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 보호 이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너무 갑자기 위험관리 계획서에는 이 세부적으로 6가지 항목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5가지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이면 6가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목차도 이게 지금 3개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안에 세부적인 목차가 또 있어요. 이건 대목차고 여기 밑에 또 소분류된 목차가 또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목차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험관리에는 반드시 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6가지를 추스려 본다면 위험관리 전략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위험관리 방법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어떤 방법론으로 할지 식별.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3가지 넣어줘야 돼요. 식별 필수예요. 식별하고 방법과 분석론을 넣어야겠죠. 어떤 분석론으로 사용할 건지 필수 사항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 위험관리 이행. 실질적으로 PDCA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 체크하고 검토하고 개선하는 단계인데 이 실행하고 검토하고 개선하는 거 이것 자체도 플랜 단계에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행하는 이 실질적인 이 doing을 할 수 있는 계획 여기에는 또 그런 계획 결국엔 이거죠. 예를 들자면 보안 등급별로 이제 각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정기적인 건지 주기적인지 상시적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시행이라는 말보다는 일정이라고 합시다. 일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네요. 일정. 그래서 어떤 거는 연간 단위, 어떤 거는 반기 단위, 아니면 분기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끊을 수가 있겠죠. 결국 이게 이행 계획이고, 그 다음은 위험관리 조치.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단기로 조치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할지, 그렇잖아요. 이런 조치에 대한 것도 담아야 될 테고, 또 뭐가 전략 방법,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액트, 그쵸? 개선해야 되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취약점이 또 문제가 돼요. 안 되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 체계가 전혀 말로만 서류만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니까 재발 방지 계획을 해서 그 계획도 당연히 이 doing에다가 D에다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는 단기 뭐 즉시 처리나 단기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외적으로 중장기가 있잖아요. 중장기로 빠지는 위험,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렇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다 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위험관리 계획에 수립을 해야 돼요. 이 6가지. 뭐 지금 제가 글씨도 잘 못 쓰지만 이 마우스 쓰는 거라서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 글씨만 보시면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시니까 별로 지금 목도 많이 쾌쾌해서 잠겨져 있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위험관리 계획서는 이렇게 수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위험관리 계획서, 이 계획서를 작성만 하셔도 이거 작성하는 것도 돈이 꽤 돼요. 네. 뭐 아무튼 너무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분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가지 항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산. 이 자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관리 체계예요. 관리 체계. 결국에는 보고가 얼만큼 잘 되는지. 그렇죠? 그게 이제 정보 자산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 대장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게 100% 다 맞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힘들죠, 그렇게 맞추기도.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항상 이 정보자산 대장에 실무에 계신 분들은 정보자산 대장에 꼭 포함을 넣으셔야 되고, 그 정보자산 등급별 있죠. 뭐 1등급이면 1등급, 2등급이면 2등급, 3등급이면 3등급, 뭐 서버가 3등급이다. 이 등급 표시도 같이 해주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위협 분석, 그 기억나시죠? 위협하고 위험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뭐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협하고 위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난번 안내 드렸으니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훑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명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각 사업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정량적인 방법이 있고,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뭐 그에 따른 방법들이 너무 많고, 각 뭐 사회 통념상 이해하는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하셔서 되고, 뭐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위험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위험 분석을 하시면 결국에는 뭘 하셔야 되죠? 위험 평가를 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이 4가지. 위험 평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물론 잘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베이스 기본통제접근법 베이스라인으로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베이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예요. 각 항목별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체킹하는 거죠. 관리체계, 법 준거성 검토 확인, 그런 거는 이런 걸로 가능해요. 얼마든지. 근데 일괄적으로 이걸 다 묶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특히 제가 여기 굳이 이렇게 했는데, 기술적 영역을 체크리스트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최소한 디테일한 이 분석 방법, 상세 위험 분석법. 요즘에는 복합적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상세 위험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복합적이 힘들면 최소한 이 상세 위험. 다른 항목 같은 거는 괜찮아요. 뭐 체크리스트를 한다고 해도. 근데 상세 위험까지 체크리스트를 한다는 거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무에 담당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뭐 어떤 신청서나 뭐 어떤 걸 작성하실 때 이 부분만큼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산. 이 정보 자산을 처음에 뭐 신규 장비가 있다거나 폐기가 있으면 보안성 검사를 해야겠죠? 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PC라고 할게요. PC가 도입이 됐어요. 무턱대고 도입하나요? 일단 도입하고 보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에, 어느 파트에 PC가 필요하니까 뭔가 올라갔겠죠? 그 PC를 뭐 사업장에서 사왔겠죠?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는 알잖아요? 자, 서버실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게 보안 장비 아니에요? 보안 장비잖아요. 일반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용을 쓴다는 PC요. 뭐 그건 굳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데 사용되는 거는 정보 자산이잖아요. 그럼 보안성 검토해야 되죠. 근데 보안성 검토를 네, 그래요. 없어도 괜찮아요. 자, 없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 따른 회의록이 있어야 되죠. 뭔가 정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조금 아무래도 관리 체계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보고를 계속하고 보고에 따른 승인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체계를 좀 유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자산 평가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참 자산 평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자, OS라는 소프트,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 OS가 있죠. 자, 그럼 생명주기는? 이거 왜 경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경과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쓰시나요? 집에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체잖아요. 사업장이잖아요. 자, 윈도우 서버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 서버 뭐 R2 스탠다드 뭐 자, 버전 없이 그냥 스탠다드라고 칩시다. 이 기간이 언제예요? 2019년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센토스 서버 센토스 쓰신다. 네, 괜찮아요. 센토스. 네, 7점대? 오케이. 6점대? 6점대. 네, 오케이. 자, 5점대 쓰는 거 어떻게요? 이거 유효기간 지났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OS를 생명주기를 간과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이 응용 소프트 OS를 지금 비교를 드렸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실무에 계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제가 뭐 윈도우 서버 종류별로 몇 가지 올려놓고 뭐 센토스나 오픈소스라도 센토스 대부분 서버는 이제 폐쇄망이잖아요. 내부망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더욱더 쉽지가 않고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거 OS 이후 이 생명주기는 제가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많이 빠뜨리세요. 뭐 네트워크 장비나
뭐 서버나 PC나 이런 거 다 넣어요. 뭐 UPS까지도 다 당연히 포함을 시키시죠. 괜찮아요. 네. 근데 왜 문서는 왜 자산 아닌가? 일반 문서면은 자산이 아니겠지만 귀중한 문서는 회사 내 중요한 정보 자산은 문서로 된 것들은 정보 자산이에요. 이것도. 그럼 정보 자산 대장에 포함시켜야 되죠.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시건 장치가 있는 캐비넷 같은 데다가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까지 뭐 굳이 지금 저희가 학습하는 내용하고 너무 쓸데없는 내용이고. 자, 문서. 그 다음 IP는 왜 IP 정보 자산이에요. 내부망 다 사설 IP 아닌가요? 유동 IP 아니잖아요. 다 사설 IP잖아요. C클래스면 뭐 192점, 168점, 뭐 아니면 164점,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이 IP는 그 IP 현황표, IP 리스트 다 정보 자산이잖아요. 이걸 많이 빼먹으시더라고요. 뭐 정보 자산은 뭐 다 서버, 뭐 네트워크 장비들 막 그렇게만 간과를 하시면은 안 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범주에. 그래서 정보 이 자산 평가에서 이런 거 참, 콘텐츠, 뭐 개발사다. 개발사에는 콘텐츠, 정보 자산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가 정보 자산이라는 거. 네, 그 점만 좀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사과를 그렸었는데, 이 사과요. 귤 같네요. 만달린으로 보이는데 사과입니다. 한 입 깨어먹은 사과. 이래야 좀 사과 같네요. 자, 이 자체가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입 깨어먹었어요. 깨어먹은 게 뭐예요? 취약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취약점으로 인해 개미가 달려들어요. 이게 뭐예요? 위협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이게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위협하고 위험 같은 뭐 뉘앙스니까 뭐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달라요. 위협하고 취약점이, 물론 좀 글씨가 안 써져서 못 알아보셨을 텐데 이게 위험이에요. 이거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표시 있네요. 네, 이게 위험이에요. 뭐 지난 시간 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저희가 그때 7로 6으로 했나? DOA를 6으로 제가 했었나? 아무튼 뭐 6이든 5든 뭐 기준을 DOA를 기준을 잡았어요. 자, 이 자산 평가에 대해서 5가 이하가 나오면은 안전한 거죠. 근데 5 이상 나왔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 DOA 산정하는 자체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사견을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것도 승인된 문서가 있어야 돼요. 뭐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6 나온 자산이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뭔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학습은 이거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항상 중요한 게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학습하는 부분이 이건데 이 포지션을 잃어버리면 이거를 학습하면서 이 지금 학습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여기 포함되는지 이거를 인지를 못하시면 이 학습은 하시나 마나인 거예요. 항상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하고 항상 안내드리는 게 이 포지션을 잘
인지를 하신 후에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포커스는 이 DOA 산정해가지고 그 이행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보호 대책.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DOA 산정했죠? 6으로 할까요? 6으로 했어요. 자, 6 이상 나온 거. 물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거 많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거 있고. 자, 그럼 단계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있고. 여기서 안 되면은 중장기로 넘어가야 되죠. 이거예요, 이거. 그럼 어떤 게 즉시고 어떤 선에서가 처리가 가능한지. 물론 실무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목차가 있고 이렇게 아까 세부 목차 몇 가지 보셨죠? 그거예요. 그 이행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D가 아니에요. P예요. 이 PDCA의 모든 이 계획 실행하고 검토하고 개선하는 이 모든 것도 플랜 단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사이클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 갭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 DO에 설정을 하는 것도 한편의 계획인 거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위험관리 계획을 할 때 수립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자원 할당. 글씨 진짜 제가 좀 악필이긴 한데 이 마우스를 쓰는 건 더 악필이에요. 못 알아보실 거야 아마. 그냥 제가 이게 제 말하는 것까지 없으면은 이게 지금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죠. 그냥 제 목소리로만 보세요. 목도 지금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 자원할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고체계예요. 보고가 돼야지 뭐 경영자든 어떤 이사회를 통해서 뭔가 예산이 편성이 되겠죠. 뭐 관공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연초에만 할당이 되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안 되면은 그 내후년으로 가야 돼.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원 할당을 하기 위해서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인력도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각 파트 엔지니어를 어떤 식으로. A라는 홍길동은 네트워크를 잘 아는데 C 부서로 보내가지고 엄한 일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 분장표를 잘 보고 그 자력표를 보면서 적절히 표시됐나죠. 검토하는 단계가. 그래서 검토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적합하게 했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2019년도죠. 이번 하반기부터 유럽의 GDPR 같은 경우는 겸업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은 겸업이 안 돼요. 네, 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CISO님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부터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공 있으신 분들은 웬만한 기업체 CIS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특히 보안 쪽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오히려 한번 발만 뒤집어 놓으면 사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는데 처음 이 발을 디디는 단계가 너무 높아요. 이 벽을 뛰어넘기가.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더 심하죠. 이 보안 업계가. 아마 이때 TO가 많이 여기 계셨던 분들이 많은 기업체로 가기 때문에 많은 TO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뭐 채용도 많이 없고,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취업 준비생들은 조금만 더 버티시면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좋은 곳에 본인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톡방에 보시면 취준생분들도 꽤 계시는데 네, 좀 마음 한편이, 사실 저도 힘들게 들어온 케이스라서 젊은 나이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도 좀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또 쓸데없는 내용으로 왜 자꾸 쓸데없는 데 빠지죠? 지금 이거 처음 녹음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제 목에 맛이 갔죠? 그런데도 자꾸 또 제 특징이에요. 그냥 저 양반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세요. 근데 이게 뭐 어디 뭐 대학 강의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규모가 있거나 그러면은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스터디 위주로 편한 분위기로 솔직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시고 저도 여러분을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뭐 숨길 필요 없잖아요. 가릴 것 조금만 가리면 되겠죠. 가릴 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제 사견도 많이 말하고 약간 좀 이렇게 푼수도 떨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넘어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대목차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세부 목차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가지는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거 인지하시고 이 DOA 설정 다 지난 시간 했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저는 DOA를 6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6을 했습니다. 뭐 5로 하실 분은 5로 하셔도 되고, 물론 이 DOA 산정을 저는 지금 제 멋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 멋대로 설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위험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뭐 분류를 해야겠죠. 정보 자산을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뭐 그에 따른 어떤 DOA를 지금 6으로 잡았으면 6 이상 산출물 나오겠죠. 뭐 9가 나왔다. 그럼 굉장히 이 자산은 위험한 거죠. 어떻게 그럼 이걸 처리할 것인지. 만약에 즉시 처리가 됐어.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통과하면 되죠. 근데 즉시 처리가 안 돼. 그럼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즉시 처리도 안 되고 단계 처리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장기로 빠져야 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힘들게 만든 제 그림을 봅시다. 보시면은 어디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할까요? 최상위 문서. 자, 뭐 CEO나 책임자로 인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럼 최상위 문서를 만들죠.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면 법으로 해볼까요? 법령이 있고 그 다음 시행령이 있죠. 그렇죠?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규칙이 있죠. 그 다음 지침이 있어요. 물론 이 지침은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공공기관은 따라야겠지만 민간기업까지는 이 지침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성력은 없어요. 물론 법령에서 권한을 받은 지침들은 있어요. 그런 거는 법적인 권한까지 있어요. 뭐 아무튼 이거는 지금 학습한 내용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똑같아요. 그럼 최상위 문서를 법이라고 합시다. 법령이에요. 뭐지? 자, 법령이요. 자, 그러면 시행령은 지침이라고 하죠. 시행규칙을 매뉴얼이라고 하죠. 어쨌든 자, 최상위 문서를 만들어줬고 정책서를 만들고 지침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에 따른 매뉴얼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매뉴얼에 따라서 누가 이행을 해야죠. 담당자가. 자, 그럼 담당자가 이행을 했어요. 그럼 그에 따른 보고서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관리자가 보고서를 받았어요. 지금 이 구축된 PDCA 사이클로 인해서 구축된 프로세스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어떤 이 체크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치를 해야죠. 관리자 선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잖아요. 즉시 하던가 즉시 처리하거나 단기적인 거 뭐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 이런 거 단기 관리자 선에서 이거 할 수 있어. 즉시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위험 감소잖아요. 이게 위험 감소예요. 자, 여기서 안 돼. 관리자 선에서 안 끝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해야죠. CPO님이나 CISO님한테 보고해야죠. 그래서 이 책임자분 권한으로 뭔가 조치를 하겠죠. 이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번 연도에 못할 것 같아. 내년으로 가자. 그러면 이건 장기죠. 그럼 중장기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좀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래. 위험은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이거를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해서 뭐 삼자한테 넘기자. 그게 뭐예요? 위험 전가예요. 자, 그러면 이 책임자 선에서 안 끝나. 물론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삼자한테 넘겨. 이 위험 전가 같은 거. 그냥 예산 편성이 또 필요하잖아요. 보고해야죠. 그 CEO 최종권자. 그 위험을 수용하던가 회피하던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해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결국 포커스한 집어드리자면 위험 회피는 뭐예요?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위험이 존재하는 걸 영향평가래. 위험평가를 해가지고 위험이 존재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사업 하면 안 되겠다. 때려치자. 그냥 기존 사업만 하자. 괜히 사업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못하겠다. 사업을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도입한 서버가 구형이야. 안 돼. 신형을 바꿔야 돼. 장비를 바꾸던가 매각한다거나 뭐 그런 이게 위험 회피죠. 말 그대로 피하는 거죠. 안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위험 전가는? 위험은 있어요. 위험을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갖기 싫어. 삼자한테 넘겨.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SLA 문서를 만들죠. 그래서 뭐 1단이나 뭐 아니면 월 단위로 해서 SLA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장 목록표를 해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보통 위탁 수탁받은 갑이면 을이 있죠. 물론 병도 있겠지만 병에서 뭐 일간 월간 SLA 보고서 써갖고 올리잖아요. 이거예요. 자, 그럼 위험 감소 뭐예요? 말 그대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단계적인 계획인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설정이 잘못되었다. 레지스트리를 봤는데 뭔가 빠져있다?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그 위험을 감소시킨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좀 낮아진 이 보안을 이런 장비나 어떤 설정을 통해서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목표에 도달에 좀 이 갭이 가까워질게. 이게 위험 감소고, 위험 수용은 말 그대로 이 위험을 비용을 내는 거예요. 비용을. 물론 내가 위험이 있는 건 알아요. 자, 제가 여기 예를 들었는데 누구나 여름에 홍수가 나요. 자연재해가 생겨. 우리 건물이 피해를 봤어요. 그럼 알잖아요. 자연재해가 생기면 피해를 본다는 걸. 그럼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거예요? 회피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위험은 갖고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 수용이죠. 그래서 이때 생기는 비용을 감수하는 거죠. 이게 위험 수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림 볼까요? 왜냐고요? 이 그림 만든 게 아깝잖아요. 제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한 1분 쓰고 버리긴 너무 아까우니까. 농담이고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뭐 책임자든 경영자든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럼 정책서가 나왔어요. 정책서에서 지침을 또 만들고 지침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매뉴얼에서 담당자, 얼굴 웃고 있네요. 담당자가 왜 웃고 있을까요? 신입사원이에요. 힘든 장벽을 넘어서 이번에 발을 디딜었어요. 신나요? 웃고 있네요. 매뉴얼대로 수행해야죠. 멋대로 수행하면 안 되죠. 매뉴얼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어요. 자, 이에 따른 보고를 했죠. 관리자가. 관리자 웃고 있네요? 왜 웃고 있을까요? 새로 들어온 신입을 너무 잘 뽑았어. 일을 너무 잘해. 흐뭇해. 자,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근데 관리자가 이 정도는 신입이 몰라서 그래.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나. 가, 이거 설정하고 와봐. 알려줄게. 설정했어. 즉시네? 즉시 처리했네? 이번 주에 다 처리했네? 당기네? 위험 감소죠. 근데 관리자들도 처리를 못한 일이 생겼어. 그거 어떻게? 또 보고를 해야죠. 책임자한테. 근데 책임자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을까? 이거죠. 자식아, 이거는 너가 못하는 일이었어. 애초에 나만 할 수 있어. 흐뭇하는 거죠. 이거는 내 위치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그럼 책임자가 봤더니 이번 연도에 못해. 예산이 없어.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버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컴퓨터를 바꿔야 돼. 그럼 UPS 장비가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서 바꿔야 돼.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해야 되죠. 그럼 또 보고를 해야 되죠. 결국에는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가 돼. 근데 잘 보시면 최고 경영자는 화내고 있어요. 왜? 내가 이거 하라고 당신을 뽑았더니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있어? 당신은 해고야! 화내고 있어. 버럭. 내가 당신한테 주는 돈이 얼만데
밥값도 못해! 이거요. 화내고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걸, 이번에 돈 투자해서 사업 확장하려고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죠. 그래서 화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접자, 하지 말자. 괜히 이 사업 해봤자 더 손해볼 것 같아, 하지 말자. 그럼 위험 회피해요. 이거 그래도 비용을 좀 더 들더라도 을한테 넘기자. 을이 책임질 거야. 우리가 돈 줄게. 당신 내가 이거 해줘. 물론 문제가 생기면 너네 책임이야. 계약을 따야죠. 고마워요. 계약 땄어. 근데 을이 할 것 같아요? 병한테 넘기죠. 너네가 해? 그럼 병이 하는 거죠. 물론 쓸데없지만 다 필요하죠. 필요한 사회 구조가 이런부터 하는 거죠. 여기에 또 딸린 인원들이 엄청나죠. 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아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시나요? 이제 그림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참, 많은 분들이 증적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증적이 그냥 다 서류면 증적인지 아세요? 서류하고 증적은 달라요. 자, 증적이 뭐예요? 승인 내역이에요. 승인 내역. 결국에는 지금 이런 보고 체계가 올라가잖아요. 어떤 계획을 할 때 승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 단계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실무자, 담당자, 책임자, 여기는 경영자, 이런 식으로 도장을 사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내역이 있어야 돼요. 이게 증적이에요. 아니면 보고한 문서, 이게 증적이에요. 보고했거나 결제받은 거. 그래서 주로 증적이 뭐냐면 이 보고 문서나 아니면 회의록 이런 게 증적이에요. 자, 그럼 관련 문서는 뭐예요? 어떤 대장 있잖아요. 대장. 골목대장 아니죠? 죄송해요. 썰렁하죠? 골목대장이 아니라 각 문서들마다 대장이 있잖아요. 어떤 체크리스트 대장, 무슨 대장 하고 대장이 쭉 있잖아요. 이런 게 관련 문서예요. 물론 여기에 이 관련 문서에 승인 떨어지면은 증적을 쓸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망. 어느 사업체나 다 대비로 취급을 하죠. 이렇게 백본망이 있고, 서버 DMZ망이 있고, 여기는 서버팜이 있고. 자, 이런 네트워크 구성도. 이런 거는 관련 문서지 증적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제 내용으로 많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공이 깊지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해 위주로, 어려운 단어도 잘 안 쓰고 쉬운 단어 위주로 많이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어쨌든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화이팅입니다. 자,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피드백을 주세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집이, 이런 건 고집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는 바로 고치는 거는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 고치는 거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는 그게 아집인 거죠. 저는 고집은 있습니다. 근데 아집은 없어요. 잘못된 거였으면 피드백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잘못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좀 부족한 내용은 있을 듯 보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